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건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의 건강을 위해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식사 후에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마시는 그 차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천천히 녹이고 심지어 썩게 만들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직접 목격한 안타까운 진실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아무 의심 없이 몸에 좋다는 차를 보약처럼 드시다가 갑자기 신장 수치가 나빠져서 후회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차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 차를 대하는 잘못된 방식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식사 후에 드신 그 따뜻한 차 한 잔 때문에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에 독을 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기력을 회복하려고 비싼 차를 드셨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신장 건강을 잃고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어떤 차는 몸속에서 약이 되지만 어떤 차는 특정 성분과 만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온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무서운 진실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상위 3%의 지혜로운 분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사구체 필터를 썩게 만드는 최악의 독이 되는 차 4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죽어가는 신장 기능을 기적처럼 되살리는 최고의 보약 같은 차 4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에서 단 5분 만에 직접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신장 재생차의 구체적인 조리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차의 영양소를 100% 흡수하면서도 장기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전문가만의 골든타임 복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투석의 위기를 넘기고 활기찬 노후를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실천 팁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차의 정체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식탁 위의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수십 년을 쉴 새 없이 돌아가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차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성분들은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거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혈관을 막고 신장을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고생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콩팥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관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작은 장기 2개가 하루에 무려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터가 아주 얇고 섬세한 모세혈관 뭉치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필터가 낡아지면 구멍이 송송 뚫리거나
반대로 찌꺼기가 꽉 막혀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시는 진한 차 속의 특정 성분이 식사로 섭취한 성분들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장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이 결합물들은 끈적끈적한 슬러지가 되어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섬세한 필터 구멍을 진흙처럼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썩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이미 신장이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아침마다 붓는 얼굴과 다리,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오늘도 잘못된 차 한 잔을 들이켜신다면 나중에는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무서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비법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정교한 신장 필터를 돌처럼 굳게 만드는 첫 번째 최악의 차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정교한 신장 필터를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콩팥 사구체를 썩게 만드는 첫 번째 최악의 상극차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식단의 상징처럼 여겨왔던 진한 녹차와 홍차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지방을 분해해준다는 녹차가 어떻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식사 직후에 마시는 진한 녹차는 신장 입장에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과 함께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로 드신 멸치나 두부 혹은 채소에 들어있는 칼슘이 위장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진한 녹차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산과 칼슘이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듭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해서 이 결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든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과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은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섬세한 콩팥 사구체 필터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키고 필터를 직접 찢어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에는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이 발생하고 결국 신장세포가 하나둘 죽어가며 콩팥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72 세이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려야겠네요. 이 어르신은 평생 술과 담배도 멀리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거르지 않는 건강관리의 달인이셨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아주 진하게 우린 녹차를 매일 3잔 이상 물처럼 마셨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습관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잘 되는 기분이고 입안이 개운해서 보약이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눈 주위가 퉁퉁 붓고 허리 뒤쪽이 묵직하게 아파오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는데 결국 소변에서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양쪽 신장은 이미 수산칼슘 결정체로 가득 차서 사구체의 절반 이상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는 이미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죠. 의사 선생님도 도대체 평소에 무엇을 드셨길래
신장이 이 지경이 되었냐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그저 남들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차를 챙겨 마신 것뿐인데 그 차가 내 콩팥을 칼로 긋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우려 마신 차 한 잔이 오히려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드는 흉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어르신은 저와 상담한 후 즉시 식후 녹차 습관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신장 재생법을 실천하시면서 지금은 기적적으로 수치가 호전되어 투석의 위기를 넘기셨지만 그때 잃어버린 신장세포의 일부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과 후회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슘제를 드신 직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은 신장에 돌을 만드는 제조기를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 속의 탄닌 성분은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킵니다. 식사로 섭취한 단백질과 탄닌이 만나면 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정교한 공장이라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탄닌이 들어오면 단백질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응고시켜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덩어리는 장 속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뿜어내고 이 독소들이 다시 신장으로 흘러들어가 콩팥을 공격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소변 냄새가 유독 지독해졌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냉장고와 식탁 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식사 후에 바로 마시려고 준비해둔 진한 녹차나 홍차가 놓여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최소한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뒤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어 내려간 뒤에 차를 즐겨야 신장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단 몇 년 만에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녹차보다 더 무서운 복병이 있습니다. 기력을 보충하려고 마시는 비싼 보약차가 어떤 분들에게는 신장을 즉사시키는 독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한 녹차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두 번째 상극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허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삼차나 쌍화차 같은 보약차를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진한 한방차를 매일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즉사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삼이나 쌍화차에 들어가는 각종 약재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기운을 돋우는 약이 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노화된 어르신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 안에는 혈액을 걸러주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모세혈관 뭉치가 있습니다. 인삼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과 쌍화차의 진한 농축 성분들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혈류량을 급격히 늘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신장의 압력인 사구체 내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엄청난 수압으로 물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로 인해 약해진 신장 혈관들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터지거나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스스로 터뜨리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보약차들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인삼이나 한방 약재에 들어있는
고농도의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평소에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신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을 말려 죽이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원기 회복을 위해 비싼 인삼차를 달여 드시다가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신부전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리곤 하죠. 어르신들은 억울해 하십니다.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내가 신장병이냐며 가슴을 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장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몸의 필터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이자 독약일 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내 몸에 좋다는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내 신장이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심코 마신 진한 보약차 한 잔이 10년간 공들여 지켜온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단 며칠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내심으로 쓴 차를 참아가며 드시지 마세요. 그것은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미련한 고집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삼차보다 더 흔하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달콤한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후에 즐기는 이 상큼한 차 때문에 혈관이 끈적해지고 신장이 질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삼차보다 더 흔하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달콤한 복병인 세 번째와 네 번째 상극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겨울철의 감기를 예방한다며 즐겨 마시는 유자차와 출처가 불분명한 야생 약초차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설마 유자차가 건강에 나쁠 리가 있겠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자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끈적한 설탕물에 담가 질식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자 자체는 비타민이 풍부한 좋은 과일이지만 유자청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장은 혈당 변화에 아주 민감한 장기입니다. 고농도의 설탕이 들어간 유자차를 마시면 혈액 속의 당 수치가 급격히 치솟고 혈액은 순식간에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히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섬유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분 처리가 늦어지는데 이때 마시는 달콤한 유자차는 신장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설탕 폭탄이 됩니다. 콩팥이 설탕물에 절여지면 결국 여과 기능을 상실하고 요산 수치가 높아져 통풍이나 만성 신부전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단순히 당뇨가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과도한 당분 섭취는 신장의 여과 압력을 높여 단백뇨를 유발하고 결국 필터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야생 약초차들입니다. 등산을 다녀오시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몸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이름 모를 풀이나 뿌리를 다려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장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 중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장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성분을 품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신장 독성이 강한 식물들은 신장의 세뇨관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켜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은
지인이 산에서 직접 캐온 귀한 약초라며 준 것을 다려 마시고 단 3일 만에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세포가 검게 괴사하는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건강 전문가로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증되지 않은 약초는 보약이 아니라 독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내 몸에 들이지 않는 것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차의 농도와 보관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너무 진하게 달이거나 오래되어 곰팡이가 핀 재료를 사용하면 그 자체로 신장에 치명적인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를 주입하는 꼴이 됩니다. 곰팡이 독소는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신장세포를 즉각적으로 파괴합니다. 지금 주방 선반에 오래된 한약재나 말린 잎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대박이라는 단어를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제가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차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기적처럼 되살리고 콩팥 속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보약 중의 보약인 기적의 차 4가지와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무서운 경고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기적처럼 되살리고 콩팥 속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보약 중의 보약인 기적의 차 4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식당이나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보리차입니다. 평범한 보리차가 무슨 기적의 차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건강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보리차는 신장의 축복이자 청소부와 같습니다. 보리차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의 여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진 분들에게 보리차는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훌륭한 혈관 청소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박 할머니는 평소에 만성적인 부종 때문에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만 하고 별다른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도 설쳐서 기력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식탁에서 당분이 가득한 유자차와 진한 녹차를 당장 치우게 했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알려드린 비법으로 끓인 보리차를 연하게 해서 물처럼 수시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매일 마시던 물을 보리차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잠을 푹 자게 되니 얼굴색이 좋아졌고 한 달 뒤에는 그렇게 고생시키던 다리 부기가 쏙 빠져서 예전에 신던 신발이 헐렁해졌습니다. 3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정상 범위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보리차가 내 콩팥을 살리는 구세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노후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할머니의 신장을 살린 보리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시중에서 파는 티백도 나쁘지 않지만 신장 재생을 위해서는 직접 볶은 겉보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가 전수하는 신장 보호, 보리차, 제조 비법을 잘 받아 적으세요. 먼저 깨끗이 씻은 겉보리를 물기 없이 말린 뒤 프라이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리가 까맣게 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보리가 타버리면 오히려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겨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알이 노릇노릇하고 갈색빛이 돌면서 구수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만 정성껏 볶아주세요. 볶은 보리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끓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 2리터에 볶은 보리 한 줌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줄여서 5분 정도만 더 우려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보리 속의 전분이 빠져나와 물이 탁해지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 끓인 후에는 반드시 보리 알갱이를 바로 건져내야 합니다. 보리를 그대로 두면 물 속의 좋은 성분을 보리가 다시 흡수하고 대신 불순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든 보리차는 실온에 두면 금방 상할 수 있으니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신장 혈류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리차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지면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또한 보리는 이뇨작용을 돕지만 다른 차들처럼 몸속의 수분을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해질을 보충해주며 신장의 여과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제 비싼 약재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보리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명약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오래된 차들을 정리하고 신선한 보리를 준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신장 나이를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보리차와 함께 마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신장의 붓기를 단번에 빼주는 또 다른 천재적인 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풍으로 고생하시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장의 압력을 낮추고 몸속 요산을 씻어내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적의 차를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리차에 이어 우리의 신장 필터를 정화하고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적의 차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옥수수 수염차와 메밀차입니다. 보리차가 혈액 전체의 길을 닦는 청소부라면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의 직접적인 붓기를 빼주고 압력을 조절하는 천연 이뇨제이며 메밀차는 신장 모세혈관의 미세한 틈을 메워주는 보건제와 같습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높아 통풍으로 밤잠을 설설 치시거나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혈관이 유리처럼 약해진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차는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먼저 옥수수 수염차의 효능을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얼굴 라인을 예쁘게 해주는 차로만 알고 계시지만 한의학에서 옥수수 수염은 옥미수라고 불리며 신장염과 심한 부종을 치료하는 아주 귀한 약재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옥수수 수염은 신장 사구체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을 낮추고 소변의 흐름을 폭포수처럼 원활하게 하여 몸속에 끈적하게 쌓인 요산을 밖으로 씻어내줍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단맛이 나는 혼합 음료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순수한 옥수수 수염차를 드셔야만 그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신장 강화, 옥수수 수염차 제조 비법입니다. 먼저 시장이나 믿을 수 있는 농가에서 구한 신선한 옥수수 수염을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서서히 말린 뒤 다시 햇볕에 바짝 말려줍니다. 이렇게 정성껏 말린 수염을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살짝 볶아주면
풍미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성분이 훨씬 더 잘 우러납니다. 물 2리터에 말린 수염 한 줌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달여주세요. 이때 보리차와 달리 조금 더 진득하게 달여야 수염 속의 유효 성분들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 끓인 후에는 수염을 즉시 건져내고 하루에 3잔 정도 미지근하게 나누어 드세요. 이렇게 직접 만든 차는 신장의 사구체 압력을 낮추어 단백뇨를 줄여주고 질식해가던 신장이 다시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기적의 차인 메밀차는 그야말로 신장혈관의 철갑 수호신입니다. 메밀 속에는 루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다른 곡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루틴 성분은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 벽을 마치 코팅하듯이 튼튼하게 만들어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거나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메밀차를 드실 때는 일반 메밀보다 루틴 성분이 수십 배 더 풍부한 타타리 메밀, 즉 쓴메밀을 사용하시는 것이 신장 재생의 핵심 비법입니다. 쓴메밀차를 제대로 마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볶은 쓴메밀 한 숟가락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5분 정도 충분히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메밀 알갱이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에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메밀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루틴의 잔여 성분까지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수염차가 신장의 노폐물을 밖으로 힘차게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메밀차는 손상된 신장 혈관의 벽을 다시 견고하게 재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옥수수 수염차로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후에는 메밀차로 지친 혈관을 보수하는 루틴을 만드시면 여러분의 신장 나이는 기적처럼 젊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망가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기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처럼 신장에 좋은 차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신장의 부하를 줄여주고 남아있는 세포들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이뇨제는 신장을 억지로 쥐어짜지만 옥수수 수염과 메밀은 신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도와줍니다. 마치 가뭄의 메마른 논바닥에 부드러운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억하세요.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정성껏 달인 이 차 한 잔이 내 몸속의 독소를 씻어내고 신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신장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지친 신장세포를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안아주는 마지막 4번째 기적의 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당뇨 걱정까지 덜어주는 이 차의 놀라운 비법을 다음 장에서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장의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보수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과 같은 4번째 기적의 차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대추차입니다. 하지만 그냥 대추차가 아닙니다. 신장세포의 염증을 달래고 지친 세포를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안아주는 연하게 끓인 대추차입니다. 대추는 한의학에서 100가지 약재를 조화롭게 하고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로 아주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져 몸이 늘 천근만근 무겁고 기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대추차는 신장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천연 영양제와 같습니다. 대추차의 가장 큰 매력은 신장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소염작용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정작용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세포가 공격을 받고
늘 긴장 상태가 되는데 대추 속에 들어있는 사이클릭 AMP라는 성분은 신장세포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세포의 재생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추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심장을 편안하게 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자차처럼 대추차도 너무 진하게 달이거나 설탕을 듬뿍 넣으면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됩니다. 당분이 과하면 신장의 여과 압력을 높이고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신장세포 재생 대추차 제조 비법입니다. 먼저 주름이 고르고 윤기가 나는 좋은 대추를 골라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대추의 칼집을 내거나 가위로 살짝 찢어주는 것입니다. 대추의 껍질은 아주 단단해서 그냥 끓이면 속에 좋은 성분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추의 속살이 물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길게 칼집을 내주세요. 물 2리터에 대추 5알에서 7알 정도만 넣어주세요.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과해져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 정도만 은은하게 우려내세요. 물의 색깔이 옅은 선홍색이나 노란빛을 3때까지만 다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연하게 끓인 대추차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추 특유의 따뜻한 성질이 신장 주위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 끓인 후에는 대추를 반드시 건져내고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쯤에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면 밤새 신장이 편안하게 휴식하며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추가로 대추차를 끓일 때 말린 씨앗을 함께 넣으면 신장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씨앗은 따로 빼거나 칼집만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 씨앗은 따뜻한 성질이 강해서 사람에 따라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추 속살의 성분만 연하게 우려내는 것이 신장세포를 가장 부드럽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추는 다른 차들과 달리 위장을 보호하는 능력도 탁월하여 평소 소화력이 약해 차를 마시기 꺼려졌던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위장과 형제처럼 연결되어 있어 위가 편안해야 신장의 여과 작용도 원활해집니다. 더불어 대추에는 베툴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미세한 결석들이 커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옥수수 수염차가 결석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대추차는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신장 점막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리차와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메밀차와 대추차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신장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의 가장 중요한 필터를 매일 아침 새 것으로 교체하는 신성한 의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신장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 마시는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자연이 준 이 귀한 선물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절망적인 생각 대신 오늘부터 정성껏 달인 차 한 잔으로 신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정성이 깃든 차 한 잔이 10년 뒤 여러분의 튼튼한 2다리와 맑은 눈을 결정짓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차들을 아무리 잘 끓였어도 마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장에서 신장을 살리는 차 마시기에 완벽한 시간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여러분의 신장을 완벽하게 지켜줄 마지막 핵심 열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보리차와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메밀차와 대추차를 정성껏 준비했어도 마시는 방법과 시간을 모른다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잘못된 4가지 차들을 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시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 전문가로서 제가 권장하는 신장을 살리는 차 마시기에 완벽한 시간표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철칙은 식사 후 바로 차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식사 직후에 마시는 차는 위장에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 불필요한 결함물을 만들어 보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이때가 위장에서 음식물의 1차적인 소화가 끝나고 영양소가 혈액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와 오후 4시는 우리 몸의 신장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지치기 쉬운 시간입니다. 오전에 마시는 옥수수 수염차는 밤새 쌓인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탁월하고 오후에 마시는 메밀차나 대추차는 하루 종일 고생한 신장세포를 달래주는 데 최고입니다. 또한 차의 온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차는 식도와 위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장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차는 신장 주변의 근육과 혈관을 수축시켜 여과 기능을 방해합니다. 입술에 닿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인 40도에서 50도 사이의 온도가 신장 혈류를 개선하는 데 가장 완벽한 온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온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30%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마시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우리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장은 공포와 불안에 약한 장기입니다. 차를 마실 때마다 내 신장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차 한 모금이 신장세포 하나하나를 씻어내고 영양을 공급한다는 상상을 하며 마시는 것과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해 마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믿음이 차의 유효 성분과 만나면 그 치유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신장도 나빠지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80대에도 60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실천하여 삶의 질을 바꾼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차 한 잔일지 모르지만 원리를 알고 마시는 여러분에게는 10년 뒤에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최고의 보험이자 투자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신장 건강의 주권을 스스로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려 몸을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방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가장 훌륭한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여러분의 몸속 독소를 걸러내며 평생을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헌신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꼭 실천해 보세요.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차 마시는 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지혜로운 습관으로 평온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진심 어린 마지막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여러분의 신장을 완벽하게 지켜줄 마지막 핵심 열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보리차와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메밀차와 대추차를 정성껏 준비했어도 마시는 방법과 시간을 모른다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잘못된 4가지 차들을 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시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 전문가로서 제가 권장하는 신장을 살리는 차 마시기에 완벽한 시간표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철칙은 식사 후 바로 차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식사 직후에 마시는 차는 위장에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 불필요한 결함물을 만들어 보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이때가 위장에서 음식물의 1차적인 소화가 끝나고 영양소가 혈액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와 오후 4시는 우리 몸의 신장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지치기 쉬운 시간입니다. 오전에 마시는 옥수수 수염차는 밤새 쌓인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탁월하고 오후에 마시는 메밀차나 대추차는 하루 종일 고생한 신장세포를 달래주는 데 최고입니다. 또한 차의 온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차는 식도와 위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장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차는 신장 주변의 근육과 혈관을 수축시켜 여과 기능을 방해합니다. 입술에 닿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인 40도에서 50도 사이의 온도가 신장 혈류를 개선하는 데 가장 완벽한 온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로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마셨던 진한 녹차와 홍차가 어떻게 신장에 날카로운 돌을 만드는지 그 무서운 결합의 원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력을 보충해 줄 거라 믿었던 인삼차와 쌍화차가 신장의 압력을 높여 필터를 터뜨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달콤한 유자차가 신장을 설탕물에 절여 질식시킨다는 점과 이름 모를 약초차가 신장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가슴에 새기셨을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평범한 주방에서 구할 수 있는 보리와 옥수수 수염, 그리고 메밀과 대추가 어떻게 신장의 청소부이자 수호신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제조법과 효능까지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언제 어떻게 마셔야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지 전문가만의 골든타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이유는 단순히 차 한 잔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머물고 싶은 간절함 때문일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신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여러분의 몸속 독소를 걸러내며 평생을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헌신에 답할 차례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신장을 괴롭히는 대신 오늘 배운 따뜻하고 맑은 차 한 잔으로 신장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는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신장 수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튼튼한 2다리로 손주들과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행복의 근원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찻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의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만 건강해지지 마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앞으로도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차 마시는 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지혜로운 습관으로 평온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